My name is what? My name is my name is His name's Sadie. My name is my name is what? My name is His name's Sadie.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천호 중앙회 문헌소리원 박성태 사랑과 자연수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 안 쉬고 한 호흡에 하려고 했는데 힘드네. 이게 뭐 래퍼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건 말 빠르게 그냥. 오늘의 투마치 토크 할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네. 역대로 국무총리 거의 제 기억이 최장수 국무총리인 것 같고 어쨌든 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한 사람의 국무총리인 건 처음이에요. 그죠? 물론 단임 중간에 끝나서 단임이긴 좀 단명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죠. 대통령 네. 취임부터 퇴임이나 또는 파면 때까지 계속 총리하는 건 유일무이한데 그런데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많이 된 사람도 유일무이할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짧게 그냥 일단 예스노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한다 안 한다 짧게. 가능성 높다. 네. 그냥 가능성 높다는 답. 배팅을 한다면은 이변이 없는 난 나갈 것 같다. 나갈 것 같다. 네. 한다 안 한다. 네, 출마한다. 한다? 예. 한다 안 한다. 전 안 한다로. 안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다로 또 짧게 네. 한다로 한 분 네.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모르는 비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그냥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최종 보수 지정 후보로 그렇죠. 될 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제는 일단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이제 1위를 한 후보하고 그러면 단일화하면 이긴다.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는다면 네. 가장 승산이 그나마 이제 반 이재명 진영에서는 알겠어요. 높다고 볼 수 자. 있습니다. 성공한다 안 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예. 야 다 다르네. 좋은데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실패할 게 너무 명확 간화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심플한 박성태 실장은 왜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한덕수 대행 개인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수를 두고 있어요. 예. 나가냐 안 나가냐 예. 애매하게. 칼집에 있을 때 무섭거든. 그렇죠. 나가는 척도 하고 예. 안 나가는 척도 하고 둘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선택의 수를 최선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나가는 척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갔다 온 건 예. 광주 자동차 공장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것도 권한대행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가 울산을 가야지. 울산이 훨씬 큰데. 그렇잖아요. 화성에도 있고 하긴 많아요. 이 광주 스마트 자동차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좀 많고 울산 자동차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광주 공장도 수출 비중이 높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요? 네. 상징적인 거면 울산이 제일 크죠. 네. 그런데 굳이 광주를 갔다. 광주도 많구나, 수출이. 저는 다른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정치적 속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내가 말해서 내가 잘 어르고 달래서 상호관세에 90일간 유예를 해왔어. 품목별도 스마트폰이 컴퓨터니 네. 내가 말하더니 듣더군. 어쨌든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본인이 말해서 그랬을까 진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몸값을 올려서 만약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네. 그래 미국에 트럼프가 있으니 우리나라는 한덕수가 해야 돼라는 여론이 반영이 되면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 예.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거의 최고봉으로 간을 보고 있다. 이건 거의 미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올 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간을 미원을 네. 엄청 높지만 어. 역시 아니다. 어. 그래서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나오는데 실패한다. 그건 왜 그래요?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왜 나올 것이냐. 예. 몇 가지 이유를 들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이 이제 관료로서 오랜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영도 갈아타고 여러모로 중용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령이기도 하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색채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예. 민주당 정부에서 다시 중용이 된다든지 이제는 불가능하죠. 이제는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불꽃을 태운다. 불꽃을 이런 태울 건가? 가능성.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사실상 지금 꽃가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의원들 50명 지금 성일종 의원을 포함해서 박수영 의원 등등등이 중진들을 이 정도 태워주면은요. 뭐가 됐든 나가서 손해볼 건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세 번째 이건 개인적인 건데 한덕수 총리 개인적인 건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자식 문제로 털릴 것도 없고 뭐 이런 맞아요. 거구나. 예.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내란 수사 받을 거예요. 지금도 뭐 아직 이제 혐의 선상에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자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예. 변모를 해야 그 수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실패는 실패죠. 실패. 왜냐하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내란 세력 대 헌정수호 세력 이런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는 요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경제? 통상 전문가 경제 요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러기엔 너무 색깔이 짙어졌어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임명을 하고 등등등등을 봤을 때는 국힘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단일화하는 문제니까 국힘 색깔이 이렇게 진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영입하면 모를까?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가 너무 국민의힘 색깔이 짙어져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나오는데 성공한다는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공할 거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요. 예, 일단 나올 거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취재하신 거 있으면 풀어놔 주세요. 일단 내가 전화 대통령 돌렸을 것 같은데. 우선 핵심을 아까 좀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내란 수사할 거다 그랬는데 네. 우선 헌재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바로 민주당이 그걸 갖고 걸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 이거를 5개의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에 넣었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재가 이것은 혐의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내렸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 그 계엄 선포 여기서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분은 그 내란 행위 공모 방조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이 수사를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땐 그걸 갖고 엮일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둘째는 지금 이 한 총리 경우에는 지난주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를 했고 선택지를 2가지를 건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경선에 참여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대권에 좀 도전을 해 주시라. 여기 있고 하나는 그게 아니고 일단 무소속으로 일단 나오셨다가 또는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를 하는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방안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빅텐트를 치는 방안 이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가타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결국 2번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선 이제 경선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분 한덕수 대행을 만난 의원 2사람을 취재를 했는데 저 성일종 박수영 하여간 어떻게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면 걸렸다. 그 누구라도 이거 있다. 네. 지금 제일 많이 근데 한덕수 이런 사람이 성일종이랑 저는 이 김태현의 정치 박수영이죠. 속에 다시 한번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이제 일단은 익명을 예.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날카롭게 치고 들어와서 진행자의 제가, 통찰력이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뭐 궁예 관심법 수준이야. 여기서 그만 그치시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지금 또 굉장히 그래서 이제 2번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4월 말쯤 국민의힘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그 경선 그 마지막 피날레가 4월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27일. 네, 27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날 이제 이른바 사퇴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 사퇴를 하고 근데 그건 남의 집 잔치에 좀 재뿌리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한 며칠 뒤 한 4월 30일 경이나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공직자로서 사퇴 시한은 5월 3일인가 해요. 그러니까 올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방안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에 또 있잖아요. 4일이 5월 4일이죠. 3일이죠. 그 토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1위를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빠르게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언론에는 빅3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후보는 스몰 3라고 그러던데 김홍한 이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내심 지금 한덕수 대행의 과의 이제 그 단일화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컨대는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장 열려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 예. 예, 그다음에 가장 반대하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 예. 그리고 중간 지점쯤에 이제 홍준표,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 네, 두 그런데 사람은. 반대지만 예. 어저께 대표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예. 바로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예. 빅텐트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이제 좀 이따 부정적인 해보고요. 언급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 어저께 그 발언이 예. 굉장히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측에서는 예. 홍준표 후보도 이제는 상당히 좀 열린 자세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 뭐냐 그렇게 됐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그 뭐냐 그 비명계 예. 이른바 저 채미래 민주당 그 얘기는 좀 더 하고 플랫폼으로 하고 그랬어. 네. 성공 가수 높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만 거기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후보를 갖다 놔도 물론 이제 나중에 저 뭐냐 저 대선 본선 저 유세전이 본격화되면 올라겠지만 어쨌든 현재로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격차가 현격한 다른 마당에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 예.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호남 출신이고 예. 여러 가지 그 반명 전 세력 전반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점에서도 예. 그 한덕수 후보가 지금 유용한 알겠어요. 선택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만약 후보 등록을 안 했잖아요. 입당도 안 했고 한덕수 대행은 현재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예. 단일화 할까요? 전 안 한다고 봐요. 저는 한덕수 어떻게 대행과. 생각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됐어요. 예. 무슨 개푸드러운 소리냐고 할 거요. 예. 김문수 전 장관은 가능성이 저는 약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지지층의 압박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든 이겨야 돼라는 압박 때문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양자 대결에서 그 경쟁률이 예. 오차 범위의 경계선에 있을 때 지지율이 어. 그러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어. 예.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그럴 때 압박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어느 후보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단일화 압박을 받아서 예.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만일에 나오려고 해도. 그 얘기 좀 이따 물어볼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것도 좀 더 성일종 의원이랑 박수영 의원 통화해 보셨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국민의힘에서 한 50명까지 얘기 나오던데 이 의원들이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영입론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정말 한덕수 총리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대선에 이겨서 뭐 또 여당을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아니면 대선 이후를 보는 거예요? 양수겸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판을 좀 흔들기 위해서는 흔든다? 내부 선수들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판을 흔들려는 건데 예. 뭐 이 보수 정당의 유구한 예. 관료 용병 영입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뭔가 후보를 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 영입을 하거나 뭐 누구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YS 때 그러니까 이 분들은 다 정치력은 달라서 그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YS 때는 이회창 감사원장 뭐 영입해가지고 또 이제 이회창이 2번 대선 나가서 실패했고 MB 때는 박근혜 대적하기 위해서 정운찬, 김황식 이런 사람들을 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박근혜 때는 또 반기문 영입하려고 그렇게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문재인 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데려다 총리 데려다가 또 시키고 윤석열 또 시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틀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 용병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스스로 뭔가를 좀 만들어내라. 국힘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입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이 내성이 생겼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박수영 의원이랑 저 성일종 의원 통화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굳이 들어온다면요 말씀하시죠. 예, 일각에서는 네. 이 한덕수 대망론, 예. 영입론 여기에 각본 네. 총 감독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였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예. 어제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저 한덕수 대행이 예. 1위를 한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 예. 모르겠는데. 1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펜앤마이크하고 공정이 했나요? 예. 이걸 해서 지금 각 도하 언론을 지금 많이 떴네요. 예. 지지율이 그건 저희가 지금 이제 찾아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예.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1위가 올랐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예. 지금 이 굉장히 나름 이게 좀 해볼 만한 카드다. 이런 지금 판단이 저는 작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고 예. 거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호남이라는 게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통상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국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네, 뭐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좀 김영삼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예. 지금 물론 이제 외부 인사 들어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악습이가 안 좋다. 물론 그럴 측면도 있지만 네. 보수가 과거에도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삼당 합당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노태우 민정당 세력이 도저히 혼자는 안 되니까 예.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야당 세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이라는 그 큰 위기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엄청난 잘못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야당 세력하고 지금 어느 정도 타협과 연정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호남 출신인 또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 이 정부에서 총리도 지내고 통상교섭부 장관도 지낸 알겠어요. 한덕수를 고리로 지금 사실 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네. 그 50명의 의원들 머릿속을 제가 모르겠으나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셔와서 대선 이기면 제일 좋고 만약에 지더라도 저분은 정치하시던 분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시니 집에 가실 것이니 그 다음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선 후보가 네. 당권 잡아서 저리를 아니, 좌지우지하지 말라. 예, 이거 예. 깔려 있죠. 아니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안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한덕수 이제 나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무릅쓰고 이제 예를 들어 한덕수 단일화 후보를 내세워서 아마 그때는 국힘이 국힘 후보라고 하지도 못하고 뭐냐 범국민 무슨 그래요? 개헌 후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진다. 예. 그러면은 그 당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지도 체제와 지금 주류 체제로는 안 된다는 그 광범위한 압박에 직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당권 싸움은 예.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지. 아니 그럼 자기들이 어쨌든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우리 진행자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런 지금 한덕수 카드를 추진하는 게 주로 친윤이라든가 예. 지도부 주류 세력인데 예.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거 했다가 폭망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럼 당연히 그 비윤이라든가 저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상당수가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했듯이 당신네들 결국 외주 맨날 거기에 매달리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완전 환골 탈퇴해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권에 대한 갈등과 그건 있을 거다. 재탄생은 불가피하다. 네. 자, 저는 방금 일단 잠깐 그 부분- 여론조사 예. 하나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13일과 14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1등 한덕수 13.5, 2등 김문수 13.1, 3등 한동훈 10.5.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요 순서로 나왔다는 점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는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게 된 배경. 뭐 저희가 다 추정이죠. 누군가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기존 후보로는 안 된다. 새로운 후보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후보는 한덕수 정도 그렇게 됐을 걸로 추정을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50명 이상이 서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속셈은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물어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순순히 얘기해 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대신 추론은 할 수 있고 야. 저는 결과는 거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누구 하나 확 들어선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면 각 의원들이 내가 어느 쪽의 라인을 형성하고 갈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 이분들이 다 멈추게 돼요. 그래서 한쪽이 확 뭉쳐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 갈까 궁금한데 내 뒤엔 사실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가상에 한덕수가 생기는 거고 자 한덕수가 가상이 무너져도 다른 쪽 세력이 커지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뜬다고 하면 확 가겠죠. 그러면 김문수 떠서 확 가면 이분들이 대선 뒤에 자신의 세력을 굳건하고 당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50명 이상이 일단 한덕수로 빼놔버리면 이분들이 세력이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세력이 커지는 걸 막아서 이 사람들로서는 보험, 대선 뒤에 보험. 저쪽이 굳이 그러니까. 한덕수가 안 돼도 당장 저쪽이 세를 확장해서 앞으로 주도권을 확 끌고 가는 거를 방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요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게 의도일 수 있지만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추론할 뿐입니다. 뭐 짧게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는 거는 2002년 모델이에요. 노무현, 정몽준 맞아. 단일화를 그렇게 많이 통해서 대세론이었던 이회창을 이제 하는 거. 근데 저는 2002년보다는 2007년 모델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7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가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반복이 됐어요. 2002년, 2012년 이럴 때는 양자구도였고 2007년, 2017년 다자구도였거든요. 지난번 또 양자였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퐁당퐁당인데 이번에는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의 존재 때문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단일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신하세요? 그 나머지 빅텐트도 예를 들면 제3지대 빅텐트를 치려면은 황교안하고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한덕수까지? 그 얘기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2007년처럼 압도적으로 그 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알았어요. 자, 그래도 반명 빅텐트라는 거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안 된다. 그럼 강시원은 일단 답부터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말한 아까 말한 뭐 이준석 대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의미에서 된다. 그럼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있죠. 있다. 자, 저 박성태 실장. 저는 뭐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점점 가능성은 이준석 의원이 통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수는 굳이 망하는 집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한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의원이 두 자릿수 기록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에서 합치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향이 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최종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만 놓고 봤을 때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명 빅텐트 이 두 분은 어렵다. 된다는 분은 이제 강천호 위원이신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강 의원은? 우선 아까 말죠 이번에 보면은 그 민주당 비명계 정확히는 민주당을 나온 분들이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헌이라는 걸쇠로 지금 모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목요일 날 아마 그 전쟁기념관에서 그 아마 그 개헌 연대 국민 후보 플랫폼 발족식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물밑 접촉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비명계들이 원외 비명계들인데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결국은 그 핵심 방안은 결국 이제 이낙연, 정세균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 이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요 상황이 된다면은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해가지고 그쪽도 이제 같이 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결국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한덕수 잠깐만요. 하실 말씀 많겠지만 광고 듣고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빅텐트 치는 거. 빅텐트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빅텐트가 일단은 아까 빅텐트가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민주당 비명계까지는 친다. 칠 가능성 높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짜고 그다음에 한덕수 만약에 대행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그 한덕수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당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개헌연대 국민 후보 쉽게 말하면 반 이재명 그냥 그냥 연합 후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일종 의원 아이디어죠. 그거는 그 성일종 의원 이전에 이미 여러 오히려 그 비명계 쪽에서부터 나온 아이디어예요. 나온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 민주당이 장관 내각도 좀 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3년간 그러니까 3년 뒤에 총선이니까 3년 뒤 총선까지만 임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과도 개헌 내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해가지고 그 4년 중임이라든가 책임 총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총선과 더불어서 나는 이제 그 70을 열고 이런 대결 정치를 끝내는 그런 내각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만이 지금 이제 개헌을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개헌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걸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빅텐트가 우리가 흔히 대선인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용어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빅텐트라면 진짜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한쪽으로 완전히 몰고 나머지가 넓게 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1인용 텐트에 그늘막 추가 정도예요. 1인용 텐트에 그늘막 추가 뭐예요? 중도의 외연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손을 잡아요. 빅텐트냐?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비슷하니까. 비명계 넘어오면. 자, 민주당 비명계 중에 최소한 김부겸 또는 김두관 이 정도가 나와야 빅텐트가 되지. 지금 예전에 새로운 미래 분들이랑 지금 얘기가 좀씩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빅텐트가 안 돼요. 그래서는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면 뭐 김부겸이나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나 김두관 전 지사 정도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이때는 빅텐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절대. 예. 그래서 빅텐트가 안 되고 그러면 중텐트 정도 되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랑 합치면 중텐트가 된다. 예. 근데 거기에는 앞서 말한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예. 만약 김문수 장관이 되면 안 될 거고 나머지 후보들이라면 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고 예. 만약 비명에 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 알 만한 어느 정도 저분이 움직여라고 할 만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파괴력은 약할 거다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늘막 추가 정도로 하면 돼. 그늘막 추가. 하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선출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빅벤트론에 네. 대해서 후보가 왜냐하면 후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당무 우선권을 그렇죠.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예. 아마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예.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빅텐트의 우호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가장 반대하는 후보로 일단 분류가 돼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가장 그렇게 반대하고. 네, 그 추진하는 분들 사이에서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는 좀 가운데 서 있는데 어제 김태현의 정치소를 계기로 홍준표 후보가 마침 홍준표 후보 어저께 보니까 연정 얘기하셨어요. 예, 그뿐 아니고 어저께 홍준표 후보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어저께 예. 경찰이 예. 그 과거에 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명태균한테 예. 이제 의뢰한 이런 증거들을 예. 좀 이제 검찰에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관련 수사가 예. 가속화될 좀 전망이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시점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정치쇼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경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요거 한마디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텐트가 되려면 세력이 모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이느냐예요. 2002년 모델이 왜 성공적이었냐면은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정몽준으로 대변되는 경제도 있고 뭐 2002년 월드컵 소위 말해서 국뽕이 차올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서로 시너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시너지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느냐 그럼.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재명 반대 빼놓고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컨텐츠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 당시에 또 다른 게 그 당시에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비호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회창이 비호감이라 우리 이회창 그때 굉장히 높았지만 이회창이 그 높은 지지율만큼 비호감도도 높았느냐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그리고 이회창 당시 이회창 후보가 저 뭐냐 그 무슨 범죄 리스크나 뭐 재판을 받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알다시피 뭐 5개 재판에 말이죠. 8개 사건 13개 혐의 앤드 알겠습니다. 비호감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뭐 50% 40몇 프로 5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아까 말한 대로 반 이재명 연합이라는 거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콘텐츠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정세는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있다. 자, 앞서 이준석 후보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준석 후보 절대 안 움직인다? 김준일 평론가는? 그러니까 이유는? 이준석이 이번에 이제 40살이 돼서 이준석 의원이 첫 번째 대선 대선. 나왔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대선을 계속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40살 때 나왔는데 45, 50인 당선될 때까지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바뀌든 뭐 하여간 4년 단위든 5년 단위든 나올 거 아니에요. 6번은 나올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이번 대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준석 의원한테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거나 철수를 하면은요 안철수 의원 같은 포지션이 돼요. 안철수 의원 나올 때마다 또 양보하겠지, 또 철수하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막판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3지대가 원래 불리한 것도 있지만은 막판에 보면은 그 캐릭터 때문에 상대방 후보에 쏠림이 있거든요. 여론조사 돌려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우 강한 캐릭터를 하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새소리가 나네요. 진짜. 뭐 괜찮습니다. 내용이 좋으니까. 네.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게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받을 수 있어요. 헌재에서. 그래서 해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죠. 가능성 모르겠는데 그거는 설마, 진짜 네,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되면 보수가 지금 국힘하고 어설프게 탄핵 찬성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하고 손잡는 건 되게 위험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보수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준석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에 따라서 합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도 알 겁니다. 최종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양당 체제에서 3당으로 크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상.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탈당해서 창당을 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보수의 예비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어차피 윤석열 정당은 망할 거기 때문에 예. 내가 밖에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고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구심점을 키우고 예. 안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먹는다? 점령군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최종 후보가 누가 돼서 이분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의원과 손을 잡자라고 하면 예.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 뭐 단일화 방식에 따라서 배팅도 할 수 있죠. 이준석 단일화를 하겠죠. 일단 뭐 여론조사든 그럼 이준석 의원이 배팅이 돼서 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가더라도 차기를 보장받는 당의 주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예. 어떤 국민의힘 판가리를 하는 사람으로 반점령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때 아니면 예. 사실은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예. 아예 해산을 하고 정말 새로 짜든지. 예전 바른미래당처럼 나와야 되는데 예전 바른미래당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 출마는 얘기 않고 경선 불출마를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측근들은 이제 무소속으로든 반명으로 해서 텐트를 만들고 나가자라고 하는데 예. 바른미래당에서 실패 경험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양당 체계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상. 예. 예.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나 변수, 또 하나는 몸값. 왜냐면 예전에 박용진 전 의원이 이거 물어봤더니 단군 이래 최대 몸값을 요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거.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단일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런 판단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몸값을 많이 쳐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는데라고 하면은 뭐. 안 사실은 하려고 박용진 전 의원도 사실은 몸값 갖고 본인도 흥정을 많이 하는 지금 상황 아닐까요? 근데 박용진 전 그래요? 의원도 얼마 예. 전에 이번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당시 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막 지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원래 비명행사의 대표잖아요. 어? 비명행사 당한 예, 대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번 주말에 4인간 이거 오늘 이제 컷오프 서류 심사 네. 8명 그건 뭐 대충 누가 될지는 왜냐면 거기 우리가 이름하는 정치인들 다 하면 8명 딱 떨어지거든요. 예. 이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서류 심사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그 8명 가지고 4명씩 쫓아서 토요일 일요일 TV 토론하고 그다음에 4인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돌려 네, 가지고 다음 우리 저 수요일 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4인 발표하거든요. 4인 누가 된다. 뭐 한동훈, 예. 네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예,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맞죠. 그렇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예. 글쎄요, 뭐 나경원 정도 아닐까요? 예. 나경원 또는 안철수. 네. 아이 그러면 뭐 답을 주시라니까. 홍준표, 네. 예를 들어 가나다선, 김문수, 네. 가나다순,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건 다 맞죠. 저는 누구나. 역가나드로 말씀드리고 한동훈부터 말씀드리고 한동훈,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말씀드리고 좀 고민되네. 예. 자, 좀 더 두 분 고민해 얼굴이네. 보세요. 네. 4명. 예, 그 전에 이제 그 11명이잖아요. 네. 그 세 분 그 이력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 차례 대선이나 그래요? 막 총선이나 네. 그래서 야 서류 경선에 1억을 태워? 약간 타짜 대사가 예, 야,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예. 뭐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명은 일단 3강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이 중에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저한테 굳이 배팅을 하라면은 나경원 의원한테 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의 세가 조금 약간 위축됐어요 지금. 예.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개인 지지도가 높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도 보면은요.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나경원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나와도 기본적인 득표가 가능한 정부 2, 3등은 정치. 해요. 언제든지 2,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좀 더 그리고 요즘 한동훈 대표랑 지금 노이즈 일으키면서 각을 세우고 있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 그게 언론 노출 빈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짧은 경선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00% 여론조사인데 사실상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 여론조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러다 지지자들이. 보니까 예. 당원에 좀 더 당심을 가진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앞섰다. 여론조사 네. 좀 객관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또 그 여론조사하는 분 사장이 누군지 또 명태균 같은 분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좀 그런 거 좀 그건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그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를 어. 좀 다 양당은 알아야 될 것이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좀 국민들의 유권자들 관심을 끌려면 4등은 3등까지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4등은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한테 찬탄둘 반탄둘 요렇게. 그렇죠. 저한테 돈을 걸려고 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걸겠습니다.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네. 예. 이유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여론조사기 때문에 예. 안 될 거야라는 선입견들이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예. 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될 것 가능성이 높고 또 2차 경선에도 2인 경선에도 들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부터 해서 중도층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허. 아예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클 것 예. 같아요. 누구 정했어요? 지금 종합해 본다면 저도 현실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게 모양새는 역시 좋죠. 저 방석채 의원 말, 시장 말에 100% 공감하는데 예. 최근에 어쨌든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나경원 의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예. 또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인지도를 더 높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예. 누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4명이 될 거라고 네. 예측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2인 좁힐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 나오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2인은 예. 누가 갈지 예.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이슈는 요거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은 이기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이기고 5년이나 3년이나 똑같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로 예측하십니까? 혹시 취재된 거 있으면. 일단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정확하게 이거를 보여줬다. 예. 기이한 정신승리. 기이한 정신승리. 이기고 돌아왔다. 기이한 정신승리 뭐 이런 예. 건데 정신승리죠. 뭘 대상으로 그러면 이기고 돌아온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상남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상남자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꿀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허세가 굉장히 심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것도 뭐 야, 다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93분이었나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들 8분 얘기하는데. 그리고 검사들한테 훈계하고 내가 26년 검사했는데 이런 공소장 이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인이 변론했던 게 다 증거가 돼가지고 파면됐거든요. 윤석열도 결국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 허세 때문에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도 굉장히 저 눈에 띄는 기사가 났는데 뭐요? 윤석열 때리기 안 하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예. 조승래 아마 그 원내 대변인이 중앙일보 우리 후배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저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뭐 뭐라고 떠드는데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겠냐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말릴 수 있겠냐 이러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무조건 지금 수석 보면 대변인 조승래? 네, 예. 어쨌든 간에 예. 그 수석자 빼서 죄송합니다 조 대변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좋은 일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다 이제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윤 전 대통령은 예. 어쨌든 지금 본인이 속한 당 지금 현재 속한 당 아직 속한 당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적이 아직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한 당의 그런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은 조용히 계시는 거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탈당하고 조용히 있는 거.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본인의 이제 본인과 당 쪽에서 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텐트에서도 가장 비명계 민주당도 난색을 표명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선 상황에서는 뭐 이제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1위 주자가 확정이 되면 그 주자고 이제 최종 단일화해서 텐트 만드는 문제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 조건을 걸 거다. 그 조건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민주당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윤 전 대통령 선을 그어야 된다.
예, 그런 것은 저는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계속 본인 입장에서 이기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건가? 예, 계속 대선에 관여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메시지 내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덕수 대행의 행동들도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뒤에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시는구나. 예. 그리고 예를 뭐 지난 총선 때 뻔히 나왔잖아요. 예. 본인이 뛰어야 잘 된다. 너희들은 잘 몰라. 내가 이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예. 이분이 정말 저희 20세기 이후 예. 처음으로 진짜 8개월 만에 대권을 잡았잖아요. 어. 자신의 승리 경험담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요. 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해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은 선거는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그게 맞아 떨어졌죠. 예. 그런데 역시 조심할 게 소년 출세라고 예. 잘 모르는 분이 한번 성공하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도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스킴을 짜서 계획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뭐 5년 해봐야 별 필요 있냐 뭐 이기고 돌아왔다 이건 그냥 쪽팔리니까 하는 얘기라고 봐요.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대신 이제 내가 밑에서 판을 짜겠어. 김문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예. 그러면서 누구를 저는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심은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약에 한대영은 약간 계속 고민 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가든지 아니면은 김문수 장관보다는 나경원 의원 쪽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캠프 구성을 봐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지. 윤심이 한동훈은 아니라는 걸. 그건 당연하죠. 확실한 거고. 예. 저 한동훈에 그, 되게 증오심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지난번에 같아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두 가지 선택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에 좀 들어오시라. 네. 아니면 이제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가셔서 나중에 합류하시라 이건데 한덕수 대행이 첫 번째 국민의힘 경선 들어오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쨌든 권한 대행으로서 마지막 할 일들이 좀 있다 이런 거고요. 그게 저 뭐지 첫째는 헌법재판관 이제 완전 임명하는 문제. 예. 이제 그 근데 내일이나 모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가처분을 기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두 이완규 함상원 이 두 후보에 대하여 예. 그 가처분을 내려가지고 지명을 지금 그 중지시키는 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방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요것이 그 4월 중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요걸 하고 가는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이거 지금 본인이 무소속 옵션 만약 나간다면 무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근데 아니, 분명한 건 지금 윤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아주 유리한 거예요. 다 뭐 했냐면 탄핵 심판 전에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서 거기다 구속까지 돼서 들어가면 이제 잊혀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다. 윤과 이재명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당신은 이라고 물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줘야 된다. 대선의 최대 공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전에 우리 박선 실장이 얘기했듯이 또 지금 두 분이 적대적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일단은 법적 심판을 받았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비호감이 굉장히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지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게 계속 표면화되지 못하는 거지만 이 비호감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한 대선판의 포텐셜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관계 정리할 게 하나 있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 필요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런데 당분간 대선 때까지도. 근데 당분간 구속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김준일 평론가한테 마지막 요걸 물어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탄핵카드 만지작거리잖아요. 오늘 탄핵 뭐 결정할까 말까 하는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여? 전략적으로 탄핵 그 얘기는 그냥 겁만 주는 용이지 탄핵을 실제 할 거라고 보이지 않고 출마의 명분을 좀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도 그래서 2017년에는 TV 토론 11번 했거든요. 이번 안 그때도 한대요. 이번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줄이려고 하면 한덕수도 이제 탄핵을 안 할 거라는 게 중론이긴 한데 지금 국익에 위반되게
협상을 해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장은 또 우리가 잘해왔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 굉장히 워치하고 있어요. 첫째 우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업무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서 가깝고요. 예. 그리고 저 뭐냐 자. 네 그렇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끝났지만 제가 할 말은 했다. 알겠습니다. 뉴스터워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